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타와 빼꼼TV의 지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이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엄마를 화나게 하는 10가지 방법입니다. 엄마를 어떻게 하면은 이 화나게 할까,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이야기, 엄마를 화나게 하는 10가지 방법. 이 이야기는요, 개구쟁이 소년이 나옵니다. 짜잔, 개구쟁이 소년. 티셔츠는 이 초록색깔, 예쁜 초록색깔 티에 바지는 청바지를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 그렸어요. 머리 색깔은 약간 좀 노란 색깔로. 짜잔, 느낌 있습니다. 좀 역시 개구쟁이 같아요. 아무튼 이 개구쟁이 소년이 자기만의 노트를, 방법을 어떤 진짜 연구하는 것 같이 이 10가지 방법을 차례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바로 무조건 어지르기. 방을요 실컷 어지러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방에 들어올 때 이 어지러 놓은 이 물건들을 밟고 막 넘어지거나 막 발을 어디다 이렇게 내딜 곳 없을 정도까지 어질러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방구석에 곰팡이 쓴 과자나 둘둘 말아 놓은 양말을 보시면 부르르르르 떤다고 합니다. 곰팡이, 약간 곰팡이를 좀 그려보고 싶은데, 곰팡이가 약간 좀 제 생각엔 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느낌이. 곰팡이. 약간 곰팡스럽지 않습니까? 양말은 색깔을 약간 좀 갈색으로 좀 냄새나 보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조건 어지르기를 하면 이제 엄마가 화를 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 바로 온종일 비디오 게임 하기입니다. 이 최대한 이 바보 같은 표정을 지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소리를 최고로 높이고 이 바닥에 죽치고 앉아서 비디오 게임을 막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읽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났었거든요. 옛날에 이제 누나랑 같이 방에서, 저희 방에 이제 TV가 하나 있었는데 그 TV에다가 이제 게임기를 꽂아요. 그럼 약간 팩 같은, 요렇게 팩이 있는, 팩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기가 있었어요. 이 게임기가 약간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여기 가운데다가 이 팩을 꽂아요. 이렇게 막 슈퍼마리오라든지 어떤 종류, 여러 가지 종류의 게임을 했죠. 그래서 엄마한테 한번 이제 걸려서 아주 많이 혼났죠. 네. 그리고 이 게임기를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게임기 앞에만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정말 한심하게 볼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집에 비디오 게임이 없다면 텔레비전도 괜찮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불량식품 입에 달고 살기. 불량식품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문방구에 불량식품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놀이터죠. 문방구에 옛날에는 진짜 별의별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오락기, 맞아, 이렇게 생긴 오락기가 이렇게 버튼 누르는 거고요. 여기가 화면, 오락기도 엄청 많았어요. 이게 곱하기 한 5대 정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여기가 손잡이고요. 여기가 열판이 있어요. 여기 열판이. 그럼 여기다가 오징어를 사요. 오징어를 사서 여기다가 오징어를 네,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를 여기다가 이렇게 쏙 넣으면은 1분 정도 누르고 있으면 오징어가 정말 노릇노릇한 이 냄새가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오징어를 좀 환장했거든요. 지금도 환장하지만, 그래서 먹었던 그 오징어를 아직도 기억해요. 네. 근데 제가 게임을 잘 못해서요, 어렸을 때는 이 게임은 잘 안 했고, 그래서 이런 먹는 거를 이제 많이 먹었죠. 그래서 이 아이도 지금 얘기하는 게, 불량식품을요 많이 먹는 거예요. 이빨 다 썩게, 단 것도 먹고 맨날 사탕 주머니 많이 갖고 다니고. 그러면은 이제 아무리 이 상냥한 엄마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네 번째, 서둘러야 할 때 꿈을 떼기. 뭐 예를 들어 치과를 가야 할 때라든지 심부름을 가야 할 때라든지 뭐 가족끼리 여행을 떠날 때, 그때 늦장을 부리는 겁니다. 물론 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단 자기가 축구를 하러 갈 때는 예외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못 들은 척 하기. 이 엄마가 어서 와서 밥 먹어라, 이 이빨 닦아라, 이 얼른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못 들은 척을 딱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다른 일을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죠. 이 엄마가 무서운 얼굴로 나타나서 내 귀를 잡아 당기실 때까지 말입니다. 자, 여섯 번째, 괴상망측한 표정을 짓고 못된 말만 골라하기. 저는 별로 공감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이거는 패스. 자, 그럼 일곱 번째, 늦게 자기. 이건 되게 공감할 수 있어요. 이 밤이 되면은 이 엄마도 피곤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일찍 재우려고 하시죠. 하지만 난 그냥 잘 수 없지. 한 15번은 일어나서 엄마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잠이 안 와요, 옛날 얘기해 주세요, 무서워서 혼자서 화장실에 못 가겠어요 라고 엄마를 부르는 겁니다. 엄마를 엄청 귀찮게 하는 거죠. 그냥 어렸을 때 저는 생각이 좀 많아서 그냥 늦게 잤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생각하다가. 엄마 아니면은 그냥 엄마 품에서 자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엄마 품에서 그냥 따라 같이 잤던 것 같습니다. 자, 여덟 번째 방법, 어른들 이야기에 쓸데없이 끼어들기. 이거는요, 뭐 이렇게 식탁에서나 친구 집에서나 공원에서 할머니 댁에서도 어른들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면서 막 끼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은 왜 축축해요? 불은 왜 뜨거워요? 콧구멍은 왜 두 개예요? 눈동자는 왜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약간 관심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이 말들이 되게 엉뚱한 말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 엄마한테 엄마, 나는 세상을 나 혼자만 바라보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기억에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그게 좀 공포긴 했어요. 왜냐면 그때 한 6살 때인가 되게 어렸거든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해도 참 특이하지 않았나. 갑자기 엉뚱한 얘기로 빠지긴 했는데요. 아홉 번째, 안 씻기. 아무것도 씻지 말라고 합니다. 세수하지도 말고 이닦지도 말고 손 씻지도 말고, 절대로 엄마가 네 옷을 세탁기 안에 넣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온몸을 되게 더럽히게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부모님은 이제 화가 나시겠죠. 근데 맞아요, 그건 이제 귀찮은 것 같아요. 약간 좀 귀찮음. 어른이 된 지금도 저 지금 잘 씻어요. 네, 잘 씻습니다 여러분. 잘 씻는데 가끔 정말 피곤할 때, 그럴 때 좀 누군가가 조금 대신 좀 이빨도 닦여줬으면 좋겠고 세수도 대신해줬으면 좋겠고. 저만 그런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뭔가 말하다 보니까 제가 당한 기분이에요. 대망의 마지막, 10번째, 곳곳에 너의 흔적을 남기기. 뭐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소파에 있는 과자 부스러기를 떨어뜨리고, 흙 묻은 신발 털지 않고 들어오고, 현관문에 들어서면 책가방부터 던지고, 화장실 바닥은 물을 뿌려 흥건히 적셔놓고, 치약은 쓴 다음에 뚜껑을 닫지 말고, 세면대는 아주 지저분하게 쓰는 거야. 아예 이 수도꼭지를 빼버려. 수도꼭지를 빼버리는 게 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10가지의 엄마를 화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저게 나와요. 결론이라는 말과 함께 별표를 이렇게 별표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킥포인트라는 거죠. 소년이 여기 적힌 대로만 하면 엄마를 화나게 하는 건 식은 죽 먹기야. 하지만 조심해야 돼. 정말로 그랬다가는 네 볼기짝이 남아있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덧붙이는 글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말이야,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면 여기에 있는 걸 정반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야기 재미있으셨어요? 저도요, 이 책을요, 책방에서 처음 봤을 때 신선한 거예요. 이 엄마를 화나게 하는 10가지 방법? 이런 생각까지는 해본 적은 없었는데, 이런 생각을
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책에서 나오는 이 교훈은 반어적인 표현으로 아이들의 공감을 사고 이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왜 이런 행동들을 하면 안 돼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되게 잘 쓰셨다 생각이 듭니다. 저 아이가 그런 행동을,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무조건 혼내기보다 그 아이의 눈높이를 맞춰서 왜 그럴까를 한번 공감해 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이들이 좀 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되게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표현을 정말 이 책에서는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지타와 빼꼼TV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파이팅 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